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의 홍쌤입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이 사실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근데 이제 지수는 거의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해 있어요. 3252포인트,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는 횡보를 하고 있고, 사실 개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잖아요.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96,800원까지 올랐던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8만원대예요. 그래서 80층에 있네요, 90층에 있네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올라가겠지, 이 정도 기다렸으면 올라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개인들 입장에선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의 시장이죠. 그래서 지수는 올랐지만 내 계좌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지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좀 잘해야 돼. 사실 삼성전자 몰빵해놓고 작년 만약에 12월 올해 초 이렇게 몰빵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상 손실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어떻게 하면 매매를 좀 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매매를 잘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항상 맞춰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매매라는 건 많이 있어요. 그죠? 정치 테마, 아니면 테마주 매매, 추세 매매, 실적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수익 보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핫하죠? 한번 보자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윤석열 관련주로 대박 났습니다, 아니면 진짜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주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싼 자리에서 어떻게 최대한 많이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내가 계좌에 수익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계좌 한 5% 샀어, 1% 샀어, 수익률 한 30% 돼. 근데 이게 전체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큰 영향을 끼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많이 사고 많이 올라가야 큰 수익이 나는데, 지금 최근에 테마주 보면은 항상 뒷북 매매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더 갈 것 같았는데 꼬꾸라지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니면 상투 잡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 이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슈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대선 관련주들 보시려면 인물을 봐야겠죠? 그죠? 인물 보셔야 되는데, 그 인물 관련돼 있는 주식이 또 뭔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지지율이 더 올라갈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관련주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아셔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TV에 좋은 얘기 나오니까 더 갈 줄 알고 막 추격했다 물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보면 개인들이 여러분 학습 효과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왜? 주변에 돈 벌었다더라 라는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자네 직업이 뭔가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일하기 싫을 정도로 벌었던 분들도 계시겠다. 근데 고점에 그분들은 잘 팔았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그분들을 믿고 따라간 개인들은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 믿고 따라 들어간 개인들은 삼성전자 지금 그냥 온팡 물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좋은 뉴스 때문에 따라 들어가면 그때는 남은 물량을 설거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높으면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40%, 민주당 쪽에서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26%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 2등 말고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상.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도 공부가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 눈치,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로선. 그죠? 그래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얻으시려면
어떻게 가야 돼? 많이 오른 게 더 갈 가능성을 우리가 노리는 전략보다도 많이 못 간 것 중에서, 그러니까 즉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지는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권 지지율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빠져요. 여권 쪽은 좀 밀리고 있고, 물론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권 쪽은 좀 빠지고, 야권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1위가 윤석열. 근데 이제 윤석열이 또 어디에 줄을 흘지는 아직은 모르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지, 아니면 또 제3지대로, 뭐 새로운 당을 뭐 창당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1등. 근데 이제 그 뒤에 인물을 보시면,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하태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여러분들 가져보시면은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정치 테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왜냐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약간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어린 놈이 뭐 되겠어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만약에 주어진 임무를 잘 못하면 그 다음 주자 당연히 홍준표, 글쎄 뭐 안철수도 지금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문제점이 좀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홍준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두월 한국선제, 뭐 경남스틸, 그 다음에 지금 뭐 보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은 그렇게 정치 테마치고는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서 우리가 포인트를 이쪽으로 좀 맞추시다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 너무 많이 오르고 여기저기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주가가 빠지자, 그지? 주가가 밀린단 말이야. 아, 이거는 되게 좀 뭔가 좀 100%야 라고 했던 것들이 보통은 다 못 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죠? 그 다음에 테마주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여러분들 윤석열 관련 중에 덕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뭐 탄력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같은 어떤 테마 안에서도 주도주가 바뀐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약간은 지금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좋은 쪽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00% 이렇게 갑니다의 어떤 느낌보다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정치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많이 오른 것 중에서 악재가 나면 어떻게 많이 빠지겠지. 오늘 하림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한번 보셨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손 빼겠어 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그냥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장중에. 여러분들, 그죠? 근데 하림이 오늘 지금 보시면 4,980원, 어제네.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4,970원까지 갔던 종목이 3,545원이에요. 고점 대비 변동성이 거의 40% 육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밀려요? 그러니까 왜 올랐어요? 결국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항공주가 지금 LCC가 잘 가니까, 그거 인수 대상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상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 뺐단 말이야. 손 빼니까 어떻게, 모멘텀이 사라지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 그게 무조건 잘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 악재가 발생이 된다면 그 악재의 영향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안 될 겁니다 이 느낌보다도 결국에는 뭐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지지율이 좀 빠지면 관련주들이 어떻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 이제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리스크를 좀 줄이고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보면 관련주를 제대로 매매해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희 쪽에 좀 문의를 하시거나, 왜냐면 저희 VIP 가족분들은 지금 거의 어떻게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할지 전략을 다 짜놨거든요. 종목 선정도 마치고 마무리 좀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